이번 3월 5일날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이 변경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엄한 데 하지 말고 될 때 하자. 그리고 될 수 있는 지역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의지였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3월 5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로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6월 갑작스럽게 변경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재개발 사업 기준을 강화했던 것처럼 이번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도 기준을 강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 사업의 간단한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역세권 350m 이내에 1000제곱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노후도만 충족이 된다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경된 기준안에 따르면 우선은 노후도 기준으로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접도율과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기준들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처럼 신축 건물이 15% 이상 되는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기준으로 충족을 시키는 역세권에서 구역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빠르게 재개발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의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노선형 사업지역이 포함된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포함시켜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노선형 상업지역은 뭐냐면요, 저희가 지적도를 봤을 때 도로변을 따라서 얇은 줄로 빨갛게 상업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노선형 상업지역입니다. 과거에는요,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용적률을 찾아서 개발이 됐었거든요. 노선형 상업지의 비율이 높은 필지인 경우에는 상업지의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개발 사업이 용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 필지에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겹칠 경우 해당 면적의 안분해서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노선형 상업지역이더라도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지 못해서 도시가 개발이 더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노선형 상업지역이 포함된 가로구역을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포함시켜서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기준을 변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노선형 사업지가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 물론 서울의 중심부도 있을 거고요, 강남에 보시면 원주로, 그리고 또 공은사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노선형 상업지역이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은 용산이잖아요. 용산의 원효로 일대와 한강로 일대가 노선 사업지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당 지역의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으로 된다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시 심의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최대 4단계 이상의 종상향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중심 상업지까지 종상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업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번 개정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도심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우리가 재개발 사업에 2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주택을 재개발하느냐, 도심을 재개발하느냐. 주택은 주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게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지에서는 주택 재개발이 되는 거고, 상업지에서는 이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노선형 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가로구역은 상업지로 종상향해서 도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종상향 해주겠다. 그리고 심의를 통해서 최대 4단계인 중심 상업지까지 종상향을 끌어올려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4단계 종상향을 해주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중심 상업지까지 최대한 종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시의 전체적인 그림과 한번 접목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용산 하면 국제 업무지구를 생각하고, 국제 업무지구 생각을 하면 단순하게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라고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 주변에 개발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리는 그림은 사실 업무 시설 플러스 관광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업무지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스카이트레일이라고 해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시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민족공원도 개발이 되면 서울의 중심적인 대표적인 관광 시설이 될 거고요. 용산에 대해서 찾아보면 용산에 관광지가 한 80몇 개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용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숙박시설까지 포함해서 재개발을 해라. 그런 그림들을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용산하면 단순하게 국제업무지구 들어오고 주변에 원효로 2가부터 3가까지 해서 뭐 이런 재개발이 된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 플러스해서 용산은 서울의 아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도심 기능, 업무 시설이나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근생 상가 투자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일반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근생 투자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분양받고 공실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상가는 굉장히 하면 망할 수 있다,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용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용산의 업무지구에 한 20만 명 이상의 상주 인구가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는 원효로 2가부터 원효로 4가까지 한 약 6,000세대,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내 한 4,000에서 6,000세대 정도의 주거시설을 포함하면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은 20만 명이 근무하는 업무시설 플러스 약 10,000세대 정도 규모의 주거지 배후시설까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일대는요, 상당히 큰 상업지로서 변신할 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관광지로서의 역할까지 겸비한다고 하면 이 원효로 국제업무지구 주변의 원효로 일대는 상당히 큰 상권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런 상권이 굉장히 발전된 상업지에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상가일까요? 당연히 상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이쪽이 사실은 더 맞는 투자일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노선형 상업지역 있는 그런 도로들을 열거해 줬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산에서 원효로하고 한강로다. 대신 한강로는 개발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고 이미 가격이 많이 상승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효로 주변을 살펴보시는 것도 맞다. 지금 이 보시면 이 대로변이 다 노선형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부분만 노선형 상업지역이고 그 뒤에는 뭐 2종이든 3종이든 이렇게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역들을 구역을 정해서 역세권 반경 350m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준,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특히 용산에서 원효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포인트에 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번 발표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포인트는 원효로에서 이 양쪽에 있는 이 일대,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이 충족되는 지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기준 변경의 핵심은요, 서울시에서 봤을 때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그렇지만 재개발이 필요 없는 지역에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조였습니다.